왜 마치 자신이 여성의 대표이고 보겸 씨가 남성의 대표인 것처럼 공론의 장에서 여성 비하적인 표현의 사용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 민지환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보겸 유튜버 보겸과 윤지선 교수의 그런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촬영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변경점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갈등이 봉합되거나 해소되기보다는 조금 더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논문 내용을 수정을 하셨어요. 윤지선 네. 교수가. 유튜버 보겸이 보겸 플러스 하이로라는 인사말로 사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 20대 남성 그리고 30대 남성들이 이 의미를 조금 바꾸어서 여성 비하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논문이 수정이 됐는데요. 이 철학 연구회에서는 이 논문이 그 사실관계가 이제 위변조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고, 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논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저자에게 요구를 했고, 윤지선 교수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이 됐다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보겸이라는 유튜버가 이런 의미로 여성 혐오적 표현을 만들었다 그런 취지였는데 바뀌고 나서는 그렇게 맞는 건 아니고 인사말이었지만은 이후에 이렇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좀 애매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이후에는 보겸이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 그냥 20, 30대 남성들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좀 의미를 왜곡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바뀐 건데, 이건 단순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정된 것이 아니라 논문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그런 사실을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위변조됐다는 내용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학회 입장에서는 이게 불분명해서 명확하게 바꾸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근데 이 정도 내용이면 오히려 이제 처음 논문 내용 이 부분들이 위조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적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도록 수정을 했다는 것은 애초에 그 적어놓은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는 다 사실이고 뭐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그 의미가 왜곡해서 전달이 됐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보겸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전파를 했다라는 내용에서 보겸이 이런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구독자들이 그냥 그거를 왜곡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 사실 자체를 그냥 다시 한번 번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위변조 사실이 없다라는 철학 연구의 공식 입장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면 수정 후가 이제 앞으로의 진행, 고소나 이런 것들 진행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떼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윤지선 교수 쪽에서는 이 논문 전체 취지라든가 그 목적,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건데,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이 수정 후 내용까지도 하나의 방어 논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쓴 건 이제 어쨌든 그 보겸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혹은 좀 애매한 표현이었는데, 내가 그 뒤에 수정을 해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처리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그 뒤에 했던 행동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논문을 작성했던 거고 이 사람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수정까지 했지 않느냐. 설사 이게 만약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보다 명확하게 표현을 정리를 해서 폭염 씨가 만든 용어는 원래 인사말이었다라고 적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 감안돼야 된다, 이렇게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정 전과 수정 후 봤을 때 수정 후는 어쨌든 보겸 씨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진 명예훼손도?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위변작을 인정을 한 것인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애당초 거기서 아니 네가 뒤에 이거 그냥 은근슬쩍 고치면은 그 앞에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보겸 유튜버 쪽에서도 또 재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친 걸 보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걸 교수도 인지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바꾼 거고 결국에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또 재반박도 해볼 수는 있겠죠. 지난번 우리 영상도 그렇고 관련 영상들에서
대한민국 이제 20, 30대 남성들을 모두 이제 명예를 네. 훼손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점 혹시 뭐 명예훼손으로 우리도 다 같이 고소할 수 없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많이 어렵겠죠 사실. 네. 많이 어렵죠. 안 되죠 사실. 사실 이게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제 적용되는 규정인데 그럼 특정이 돼야 되는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은 특정이 안 되고 판례도 있죠. 할래도 뭐 네. 경기도 시민을 이제 지칭을 해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때 예. 처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했죠. 특정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이 논문 내용으로 인해서 화가 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데 이제 그것과 명예훼손 범죄의 성립 여부는 어쨌든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화가 나죠. 변호사님도 30, 40 몇십 대죠? 몇십 대세요? 네, 저는 30대 아시면서 왜? 아 저도 30대인데 네. 아니 이런 표현 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 30대 남성이 전반적으로 무슨 사용하는 표현처럼 기재를 하고 있어서 분명히 분노를 자아내는 표현인 건 맞아요. 이게 참 학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깊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좀 아끼기는 하는데 화를 낼 수 있는 사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트위터 글을 보면은 뭐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해보자, 논리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올리시고 또 그 밖에 방송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안의 본질은 윤지성이라는 교수가 논문의 내용에서 유튜버 보겸이라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왜 마치 자신이 여성의 대표이고 보겸 씨가 남성의 대표인 것처럼 공론의 장에서 여성 비하적인 표현의 사용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표현이 실제로 되었다면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용되었다면 이런 의미를 담은 표현을 사용되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근데 20, 30대 남성들 중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이 내용이 마치 20, 30대 내용 광범위하게 막 전파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공식적인 논문에 실어 놓은 것도 사실 그 자체로 보겸 씨는 기분 나쁠 만하죠. 자기와 관련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네.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데 또 일부 뭐 네티즌들이 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잘못된 비하된 표현, 비하 표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들은 사실은 윤지선 교수랑 유튜버 보겸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굳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결국에는 남는 거는 뭐 여성 혐오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구나. 보겸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뭐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든 이런 상황이 됐고 윤지선 교수가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피가 큰 것 같다.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서 호응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밖에 뭐 인터뷰도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보이루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여성 혐오 용례로 쓰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해보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보겸 씨가 제기를 할지 모르는 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이 부분을 다투는 건데 이게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용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거는 사실은 뭐 중요한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뭐 트위터든 아니면 그 밖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림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한 가지 이제 또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 채널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을 뭐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그런 고소인과 피고소인,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구조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밖에 사실 지금 대립 구도가 엄청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변호사니까 이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촬영이 됐습니다. 그 점은 이제 숙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비니루 변호사에 대한 또 관심이 많으신데 비니루 변호사라고 하기가 좀 많이 이상한데
네, 비니루 변호사. 비니루라는 그 표현, 시초와 그 용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보이루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의미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확실하죠. 비니루는 제가 만들었고 서정민 변호사를 좀 희화하기 위한 근데 그렇게 반응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의도에서 제가 만든 것이 맞습니다. 다음 뭐 영상부터는 이제 비니루와 미니루로 한번 예, 비니루와 미니루. 그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 민지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